인생은 때로 소설과 같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직면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처음 들었을 때 당혹감과 놀라움, 심지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 옌빈 마을의 작은 진료소에서 젊은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녀는 11살이고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눈은 둥글지만 오늘은 더 이상 평소의 순수함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르고 허약했으며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의사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있는 걸까요? 감기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걸까요?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의사가 자녀에게 보충제나 영양학적 조언을 처방해 줄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곧 다시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결과를 보았고, 그의 눈은 너무 사려 깊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당신이 믿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고 어머니는 살짝 떨면서 설명을 기다리는 듯 의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뒤에 한 문장만으로도 두 사람은 모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갑자기 진료실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사님, 착각하신 겁니까? 가벼운 질병, 독감 또는 영양분 부족에 관한 모든 초기 이론은 지워졌습니다. 대신 점점 드러나는 끔찍한 진실은 부모들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다. 그 11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의사는 두 성인을 그토록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에피소드에서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부분을 발견하는 데 동참하세요. 그 운명적인 시험 이후 11세 소녀는 더욱 약해졌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종종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고 눈은 흐릿했으며 피부는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식탁까지 몇 걸음만 걸어가도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복부의 둔한 통증으로 인해 때때로 나 자신을 껴안고 약간 얼굴을 찡그리지만 감히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인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체온을 확인하기 위해 이마에 손을 얹었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쩌면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충분히 먹고 좀 더 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요리가 식탁에 제공되며 아버지는 비타민 한 방울이 딸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면서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진지하고 진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강해지기는커녕 약해졌다. 피로의 징후는 통증이나 현기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녀는 종종 집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작은 손으로 무릎을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마을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친구와 함께 뛰거나 노는 삑삑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없습니다. 그녀가 초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엄마.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모두가 놀란 눈앞에 갑자기 소녀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심하게 토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버지는 재빨리 그를 뒤쫓아 딸을 도왔습니다. 지친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을 수 없는 듯 그의 손이 떨렸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부모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약해질 수 있었습니까? 심각한 질병의 징후를 겪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지만 감히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진료소로 데려갔고 이번에는 의사가 1년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 보이는데.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기적을 바라는 듯 딸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 검사 결과는 가족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다. 11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건가요? 어느 조용한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피로와 둔한 복통을 겪은 후, 그녀는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뭔가 부적절하게 먹었다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아서 위가 약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매일 아침 메스꺼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종종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눈을 감은 채 화장실로 달려가 불편함을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괜찮아. 많이 아프니 딸아? 그 소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엄마.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궁금했다. 메스꺼움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가족은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식사를 요리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수를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그녀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작고 가느다란 어깨는 마치 돌풍에도 날아갈 것처럼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소녀는 벌떡 일어나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굳게 닫혀진 문 너머로 구역질 나는 소리가 울려 퍼져 엄마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아버지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눈에는 무기력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즉시 의사에게 데려가야 해요. 진료소로 향하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어린 소녀는 뒷좌석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싶은 듯 아이의 머리를 계속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앞길을 바라보며 운전을 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심지어 절망까지 숨기려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소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질문을 하고 증상을 듣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즉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부모님의 걱정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대답을 찾는 듯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모두 침묵했다. 의사가 딸을 초음파실로 데려가는 동안 엄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조용히 서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의 분위기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자 화면에 흑백 이미지가 깜박였습니다. 의사는 탐침을 쥐고 소녀의 복부 위로 천천히 움직였고 눈은 주의 깊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멈췄다. 의사의 눈은 크게 뜨이고 손은 살짝 떨렸다. 그는 기계의 스캐닝 각도를 조정하고 자신이 착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부정하기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임신의 명백한 징후인 임신낭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하는 듯 낮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초음파 사진을 보니 딸이 임신한 것 같군요. 그 말이 마치 번개처럼 내 귀를 강타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임신? 설마? 박사님, 착각하신 겁니까? 아버지는 방금 들은 내용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것을 찾는 듯 화면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갔다.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그 작은 초음파실은 마치 얼어붙은 듯한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딸의 손을 꼭 쥐는 손에 어깨가 떨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이는 아직 11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녀는 숨이 막혀 흐느끼며 말했다. 어린 소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순진한 눈으로 부모님과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작은 생각으로는 이번 시험은 그냥 평범한 검진일 뿐이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엄마? 심각한가요?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맑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 있던 어른들은 충격에 빠져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경력 동안 수천 건이 살해에 직면했지만 가족에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각 단어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추가 혈액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초음파 영상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두 손에 얹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해가 되는 설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의 큰 질문으로 인해 막혔습니다. 어떻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날 오후 병원 대기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얼굴이 창백한 어머니는 소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계속해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시간이 빨리 흐르도록 재촉하는 듯
벽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시험장 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어린 소녀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은 순진하게 그녀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다들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예전처럼 건강해질지도. 하지만 그 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숨길 수 없는 걱정으로 그의 눈은 무거워졌다. 그는 가족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심호흡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한 결과가 정확했습니다. 아기가 임신 중입니다. 그 말이 다시 한번 번개처럼 쳤다. 어머니는 눈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갈라진 채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이제 고작 11살이에요. 박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손이 떨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항의의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할아버지. 그래요? 뭔가 실수가 있는 걸까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지만 걱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아기의 혈액 속 HCG 호르몬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신체가 임신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또한 초음파 영상을 통해 태아의 발달도 확인됩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쓰러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고 흐느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 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 소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어리둥절하여 의사가 방금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 나 괜찮아요? 나 많이 아픈가요? 그 말에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 가족의 고통과 혼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그 자신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1살짜리가 임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전 징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의사는 1년의 DNA 검사와 심층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결과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진료실에서는 공간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이상한 의료 사건을 다루며 살아온 의사도 이제 이 상황에 혼란스러워진다. 그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소녀의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소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동그란 눈, 맑고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당신에게 했는지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상한 사람은 못 만났어요.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엄마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는 듯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답을 찾을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의사는 소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지함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 아무도 너를 화나게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니? 누군가가 고의로든 의도치 않게든 너를 다치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의사에게 말하면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린 소녀는 여전히 순진한 눈빛을 유지하며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의사나 부모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소녀의 긍정의 방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 의사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소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궁에 있는 태아는 진짜였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던 아버지는 더 이상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대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이건 뭐지?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사춘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가족의 어려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법칙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고 딸을 바라보며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바깥 세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제 그녀 안에는 의학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드문 의학적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돌연변이 우리가 본 적 없는 생물학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DNA 검사와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말은 어둠 속의 미약한 한 줄기 빛 같았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아버지는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박사님? 의사는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보살펴주세요.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맞서겠습니다. 병원의 작은 회의실에는 주요 의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일련의 보고서와 초음파 영상, DNA 검사 결과가 놓여 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의학 지식의 모든 일반적인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낮지만 배려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의학적 사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가능성, 심지어 가장 특이한 가설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된 첫 번째 가설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녀성 현상, 일명 단위 생식. 이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생식 현상으로 상어, 뱀, 일부 새와 같은 일부 동물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생식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전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천천히 펜을 탁자 위에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위 생식 인간의 경우 이는 의학 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충격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가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이를 즉시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기이함은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다. 논의된 두 번째 가설은 유전적 돌연변이 DNA의 비정상적인 변화는 생식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분 비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유전자, 코드의 생식계가 더 일찍 또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희귀한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DNA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의사들은 명백한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능성에 관해서. 그래서 이야기의 미스터리가 더욱 증폭됩니다. 마침내 의사들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내분비 장애 가능성. 일부 희귀 장애로 인해 신체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발달하여 정상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분 비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분비 장애의 경우라면 매우 드물고 심각한 경우일 것입니다. 뇌하 수체 기능이나 생식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중적인 테스트 계획이 곧 작성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토론하고 연구하는 동안 소녀의 가족은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회의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고 그녀의 순진한 눈은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들이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안된 가설이 이 이야기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의학의 숨겨진 구석에 진실이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까? 진료실에서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두꺼운 서류들 위로 하얀 빛이 비쳤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진실 규명의 책임을 맡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토론을 주도한 주치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모두가 침묵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 결과와 데이터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체외 수정 없이 자연 임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드물더라도 인간에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방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전학 전문가인 또 다른 의사는 약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데이터에서는 처녀 생식이나 희귀한 유전적 돌연변이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됐다. 내분 비학자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닐까요? 소녀와 가족들이 모르는 사건인가요? 대담한 생각이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보았다.
이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신에 별다른 부상이나 학대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방은 침묵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조사 과정이 실제 답을 얻을 수 없는 모호한 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소녀의 가족은 의료위원회의 결론을 통보받았다. 눈이 붉어진 어머니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밝혀낼 것이다. 약속할게. 침착함을 유지하려던 아버지는 더 이상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나요? 의학도 답이 없는 걸까요? 의사는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정신적으로 안정시키고 소녀를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입니다. 병원의 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하자 11세 소녀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포럼과 채팅에 이론과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련의 질문을 합니다. 소녀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이것은 이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 드문 의학적 현상입니까? 모두가 추측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과 가장 끔찍한 가능성에 직면하는 고통 사이의 줄다리기. 11세 소녀의 임신 이야기가 퍼지자 여론은 즉각 폭발했다. 소셜 네트워크의 게시물, 작은 커피숍에서의 토론, 황금 시간대의 뉴스 방송 등 모두 하나의 큰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일부 엄마들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엔 그 사람이 너무 어리거든요. 그들은 말하고 목소리는 막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과 동정 외에도 의심도 있습니다. 여론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례입니까?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다음과 같은 큰 헤드라인과 함께 수천 개의 공유를 빠르게 끌어모았습니다.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나요? 글쓴이는 그 소녀가 학대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너무 어려서 기억도 나지 않고 감히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네티즌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단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은 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댓글이 수천 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문 의학적 사례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모두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의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여론의 폭풍 속에 그녀의 가족은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난 듯했다. 딸 걱정에 이미 지친 엄마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은 나를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았지만 나는 단지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일 뿐입니다. 그녀는 의사와 대화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조용한 사람인 아버지는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악성 루머에 직면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제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아직도 왜 모두가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단지 어머니가 더 많이 울고 아버지가 더 이상 예전처럼 나에게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진한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렇죠, 엄마? 그 간단한 질문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병원 측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녀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는 언론 카메라 앞에 서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소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말은 논란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지만 여전히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소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더 많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열어줍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살 소녀는 여전히 새하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고, 그녀의 순수한 눈은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엄마가 조용히 앉아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걱정으로 그녀의 눈은 무거워졌다. 한편 병원의 또 다른 회의실에서는 의사들이 여전히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일련의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및 의료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이상한 현상의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료계에 몸담아온 원장은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의 팀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소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면서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드문 의학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고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많은 자선단체와 사회단체가 빠르게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성교육과 아동보호에 관한 세미나와 수업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인식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너무 이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징후를 듣고 이해하고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역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가족은 이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선단체는 온 가족에게 무료 심리 지원을 제공했고, 병원은 최종 답을 찾을 때까지 소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돌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만 손을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제 아이의 이야기가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세 소녀의 이야기는 의학적 미스터리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과 사랑에 대한 훌륭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함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질까요? 계속해서 동행해주세요. 나이프 스토리 라디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최신 전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는 주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